네, 이런 우수한 한글을 저희가 잘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제화 시대에 들면서 좀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제 잔재 청산입니다. 네. 여전히 저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기사를 쓸 때 야마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야마가 일본의 산이라는 거를 야마라고 하는데 네. 어떤 그 기사의 핵심이 되는 주제. 그리고 또 뭐 이건 완전 은어인데 우라카이라고 하는 표현들. 네. 남이 쓴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다시 쓰는 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기자들끼리 사이에서는 우라카이라고 많이 네. 표현을 하는데 지양해야 될 표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알고도 저희가 쓰는 경우 있지만 정말 모르는데 그게 그렇죠. 일본의 네. 잔재인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까 현대판 세종대왕님 다녀가셨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네. 일제 잔재라고 아, 하더라고요. 예, 예. 이거 저 몰랐는데 일제시대 때 부산에서 머물던 일본인이 그런 어린 유아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지었던 이름이 유치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연말 되면 거의 하는 망년회. 망년회. 이것도 아, 일본어 일제 잔재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송년회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인꼬부부, 예. 뭐 이것 역시도 사실 일본어의 잔재이고 원앙부부로 저희는 표현을 해야 한대요. 네. 인꼬부부. 네, 저는 전혀 몰랐던 네네.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 국민학교라는 표현도 국민이라는 개념이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국가. 그래서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의 줄임말이 이 국민이라는 거죠. 그 단어가 지향하는 바가. 그래서 모르고 쓰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뭐 고수, 부지, 네. 아파트 단지 이게 다 일본식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둔치라는 말, 또 아파트 밀집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는 좀 순화를 하긴 하는데 모른다는 게 또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모르고 쓰기도 하지만 일본 말인 걸 알면서도 그냥 쉬우니까 입에 붙어서 예를 들어서 익숙해서. 이제 쇼부 본다. 아, 빨리빨리 쇼부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심하이 이런 말도 잘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말이니까 안 써야지 하면서도 그냥 딱 적당한 말이 그때 딱 떠오르지 안 떠오를 때 그냥 탁탁 뵀는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일제 잔재 중에서 우리나라 지명에도 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명들이 좀 일제 잔재일까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취재를 한번 했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이것도 원래 춘천시 동면이 원래 지역명 중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흔히 어느 지역에 가도 동면, 서면, 남면, 북면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좀 말살하고 조금 더 편하게 행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지었던 일제식 지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몰랐었던 그런 거였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창씨 개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얼과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지역명들을 합쳐버렸던 것들도 있대요. 그래서 뭐 서울의 지금 전통거리인데 인사동의 명칭이 사실은 이것도 일제시대 때 합쳐져 버린 일제식 지명이었고 뭐 인천의 송도라든가 이런 네. 곳 역시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전부터 이 지명을 다시 저희 고유의 이름으로 바꾸자는 운동들이 추진이 되고는 있는데 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너무 오랜 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많이 지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최근에는 좀 강원도에서 그렇고 변화의 움직임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양구의 남면 지역이 저희가 인공위성으로 봤던 국토 정중앙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남면에 있는 주민들이 이 남면 이름을 대신 국토 정중앙면으로 변경을 지금 추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사 18번지. 인공위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반도의 정중앙점이 있는 곳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농촌마을이 국토의 중심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 찾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광복 75주년을 맞아 남면이라는 일본식 지명을 지역 특징을 살린 국토 정중앙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갈랐던 게 다 그 일제의 어떤 잔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국토 정중앙면도 좀 부각을 시키고 또 그런 부분도 잔재도 청산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절차가 좀 있어서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국토정중앙면으로 불릴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예. 또 영월군에서도 네. 이미 2009년도에 네. 2009년도에 서면 지역의 명칭을 한반도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아마 관광의 효과도 좀 있고요. 네. 주민들이 바꾸고 나서의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기대 효과도 좀 많이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1987년부터 이렇게 지명 정비 사업을 네.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바뀌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 한자들 중에 네. 거북구가 들어간 지명은 일본에서 9구로 바꿨다고 해요. 예.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이제 일본을 이겼으니까 그 거북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지명은 다 9구로 바꾸고.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쓰긴 하지만 거기는 일본 또 글자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한자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자가 복잡하면 좀 쉬운 한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자 음은 동일하게 되지만 왕과 관련된 어떤 설화들이 있는 데가 많아요. 강릉의 대표적인 왕산면 같은 경우도 네. 고려 말렵에 있던 고려조 왕이 그쪽으로 유배를 가서 지나간 곳. 그래서 이제 왕자가 들어간 왕산이라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왕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임금왕자 앞에 날일자를 붙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층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자. 지명을 지자체별로 지금 뭐 강원도를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지명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체성 좀 회복하자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광복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이거 하나 바꾸는 게 비용적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어떤 있을 것 좀 같고. 지명 정비를 할 때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될까요? 일단 지명을 바꾸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식 그런 표현 지명을 대신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름을 바꾸자라는 뭐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뭐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시나 도의 지명위원회라고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심의를 하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이후에 이제 공포하게 돼서 그 지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강원도에도 지명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지명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지명 바꾸는 이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일본 흔적이 좀 많이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학교죠. 네, 네, 네. 그렇죠. 학교도 지금 일본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좀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흔히 학교 다닐 때 교가 엄청 많이 외우고 네. 부르고 하잖아요. 네. 일단은 이 교가 중에도 저희가 몰랐던 일본의 잔재가 있습니다. 작사를 하거나 작곡가 중에 친일을 행적을 했던 작사 그렇죠. 작곡가가 네.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강릉에 굉장히 역사 깊은 고등학교가 네. 한 곳이 있는데 그 학교의 교가를 작곡했던 사람이 김성태라는 분입니다. 김성태? 네, 이 김성태라는 분이 저희가 잘 모르지만 사실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제식 교가, 일본 잔재가 남아있는 교가가 강원도 내에 한 10곳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가장 많은 교가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 작곡가가?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일본의 은혜 보답을 하자라는 음악 보급 운동에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학교에 보면 교목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교목으로 향나무인 많이 학교가 쓰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향나무 역시도 일본의 잔재입니다. 네. 저희 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네, 네. 이 이토 히로부미가 그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산 나무인 가이즈카 향나무를 학교에다가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 향나무가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교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제시대에 교장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칼을 차고 있었던 그렇죠. 네. 일제시대의 교장들의 사진이 학교 중심에 남아있는 경우도 여러 곳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 문화의 일본식 그 잔재들이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대식의 어떤 교육기관, 그다음에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사실 일제 시대입니다.
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하게 일본으로 바꿔놓겠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근대식 체계를 만들면서 일본식 사상들을 많이 집어넣은. 교명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 땡땡 제1고등학교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제1이라는 표현 자체가 1등 국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그런 걸 곳곳에 많이 심어 놓은 거죠. 잔재들을 좀 빨리 청산을 하려면 얼마나 좀 많이 남아있고 어떻게 좀 고쳐야 하는지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더라고요. 네, 네. 그걸 맞아서 강원도 교육청도 지금 학교에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다가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일제시대에 지어진 학교명이나 친일 작곡가, 작사가의 교가, 그리고 교목이나 교훈 등까지 모두 제보를 받아서 이거를 우리 다시 맞게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독립운동사라든가 학생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한 뭐 이런 책을 발간해서 역사의식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제시대에 졸업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다 일본어로 된 졸업장을 받으셨잖아요. 아. 이분들에게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지만 한글 명예 졸업장을 다시 네. 수여해 드려갖고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다시 가지실 수 있게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또 이제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일본식 잔재, 또 이제 어려운 한문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말 쓰기를 위해서 네. 2013년도에 강원도 우리말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강원도 국어지능 조례를 제정을 해서 또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제도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정리하면서 한 줄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뚝배기 문화이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문화처럼 오래 끓여서 제맛을 낼 수 있는 뚝배기 정신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야,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우리의 한글, 세상의 큰 글. 일본의 찌꺼기를 씻어내자. 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찌꺼기라 없어요. 네.